자, 그러면 이제 그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네, 먼저 볼 게 이제 동아 교과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북한도 보면 일찍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하여 여러 한국인 마을을 세웠다. 독립운동가는 간민회를 이제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등을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교단을 북한으로 옮긴 대중교는 중강당을 만들고 독립군을 양성했으며 상회운동에 중강당은 북로 군정속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간민회에 관련된 내용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인에 대한 행정 관리를 중국 지방 정부부터 협의하였고 세금 징수 등의 행정 업무를 대신하기도 했다. 간민회는 일본의 통제에 벗어나 중국 정부의 법률과 보호 아래 자치하는 목적에서 중국 국적을 얻는 입적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간도를 볼게요. 서간도는 요길 의미하죠. 삼원보. 자, 국권 비탈을 이제 전후하여 이주한 이혜영 형제 등 신민회 회원들이 민족운동을 주도했고요. 자, 이들은 삼원부의 자치기관인 경학사. 자, 그래서 이 경학사는 나중에 부민단이 되고요. 부민단은 한족회로 개편이 돼요. 자, 경학사를 성립하고 신흥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신흥 강습소는 신흥 무관학교를 개편했으며 이정천과 이범성 등 신흥 무관 그 학교 출신이 및 관련 인물들이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쳤다는 거. 지청청, 이정청이라고 하죠. 지청천, 이청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지청천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자, 그다음에 연해주를 보겠습니다. 자, 19세기 말부터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했다. 한국인들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집단 거주지인 신안촌을 건설하고요. 자치도시 단체인 건어회를 조직하였다. 건어회는 독립운동을 위해 1914년 이상설과 이동희를 정 부통령하는 대한강복군 정부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동희 등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조직하여 활동했다. 자, 한인사회당은 그 이동희가 이제 만든 건데 나중에 사회주의 정당 할 때 좀 얘기하겠지만 그 당시 이제 그 뭐예요? 사회주의를 이제 뭐냐면 민족주의와 결합을 해서 만든 단체거든요. 근데 사회주의보다는 민족주의 성격이 좀 강해요. 예.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려공산당을 만들 때 들어가는데 고려공산 통합되죠. 이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밑에 건어회에 관련된 설명 있죠. 건어회는 너일 전쟁 10주기를 맞아 반일 감정을 바탕으로 대한강복군 정부를 조직하였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에 동맹인 일제와의 관계를 고려한 러시아 정부의 견제로 건어회가 해체되고 대한강복군 정부의 활동이 타결을 입었다. 자, 미주 지역을 보겠습니다. 한인사회를 바탕으로 여러 한일 단체들이 조직됐고요. 안창호 등은 대한인 국민회를 조직해요. 만주와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는 거. 그래서 한흥동 그 지원에도 그 대한인 국민회 관련된 내용이 자금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제 하와이는 박용만이 중심한 대조선 국민군단이 만들었고 박용만은 무장투쟁론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목총을 들고 밤에 군사훈련을 했다. 그러면 미국 같으면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총을 들고 직접 하면 되는데 개인이 총기 소유를 허용한 거지 집단 자체가 총기 소유를 허용한 거 아니야. 집단이 총기 소유할 경우에는 무장단체를 보고 무장단체로 파악하고 탄압을 받죠. 그래서 목총 들고 이제 그 군사훈련을 했다고 해요. 자, 대한인 국민회에 대한 설명이 그 밑에 있죠. 하와이 합성협회와 샌프란시스코 공립협회가 연합해서 1909년에 국민회가 조직됐고요. 1910년에 대한보국회가 합력됐고 오의 명칭을 대한인 국민도 하였다. 11개 만주 등의 지방총회를 설립했고요. 샌프란시스코에 중앙총회가 있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이상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상선은
그 헤이그 특사도 파견되게 되고 관업회라든지 대한강북부정부에도 뭐냐면 참여했고요. 그래서 1917년 연해주에서 순국했다. 그 밑에 이제 그 옆에 이상서대 유언 내용 있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여기 그 시마스 고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마스. 자, 북간도에서 일찍이 이상설, 김양육, 김약연 등이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를 세워서 용존에 있는 학교죠.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그래서 1910년대 무장독립단체인 중강단과 자치단체인 간민회를 조직했고요. 남만주에서는 신민의 이혜영과 이상용 등이 자치단체인 경학사를 세웠고, 자, 신흥 강습소가 세워져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독립군을 양성했다. 그래서 신흥 강습소는 군사교육뿐만 아니라 역사, 국어, 지휘교육을 강조하면서 민족정신 함양에 많은 노력을 했다. 자, 연해주에는 이상설, 이동희 등이 건어회를 세워서 한일 관계를 지휘 향상을 깨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요. 상하이는 신규식지 동제사를 조직하여 그 중국혁명세력과 연대를 했다. 자, 동제사 얘기를 했죠. 무창혁명에도 같이 가담을 했던 단체죠. 자, 미주에서는 장인한 정년의 의거의 계기로 1910년에 여러 단체들이 이제 연합한 대한민 국민회를 조직했고, 하와이에선 박명만이 군사교육단체인 대조선 국민군단이 조직됐다는 거. 1917년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성황 등 14명의 그 여민족운동의 단체의 단결을 호소하기 위해서 대동단계선을 발표했는데, 자, 이때 이제 조성황이 대동단계선을 초안을 만들었다는 거. 자, 이들 선언을 통해서 주권이 국민에 있음을 밝히고 민족운동과 단결해서 공화정을 바탕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대한강국회 강령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910년대 저는 만주 연해주 지역의 민족운동인데요. 위치 좀 정확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 그 예전에 한번 위치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적 있어요. 사지선단 문제였는데 물어본 적 있으니까 한번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국권 피탈을 전후해서 민족운동가들은 한인사회가 형성됐던 만주와 독립운, 연해주의 독립운동을 기지를 마련하고 독립전쟁을 하고자 했다. 자, 이들 한인사회의 자치와 경제적 안정을 꾀하고 계몽과 교육을 통해서 독립의지를 높이고자 했다. 자, 여기 이제 대동단계 선언이 있는데 요거 대동단계 선언에는 운동단체 단결을 호소하는 내용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내용, 그 다음에 공화주의를 바탕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선에서 공화주의가 민주군의 이념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됐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그 이념, 대동단계 선언과 관련돼서 나왔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교과서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해당교과서 여기 있는데,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10페이지 펴보세요. 자, 일제의 가혹한 무단 통치를 피해 국외로 망명한 애국 지사들은 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한반도와 제주에 가까운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만주와 연해주 등에는 한일운동의 근거지를 건설되었고, 미주 지역에서는 독립군을 뭐냐면 양성하고자 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뭐 서간도 관련된 내용 있죠. 신흥 강수가 설립된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조사기에 이제 사본부에 어떤 단체들이 이제 연결돼 있나? 그렇죠? 경학사, 부민당, 한족회,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1920년대 서군준서군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상하이에 이제 아까쯤에 동제사, 그 다음에 신규식이 이제 공화주를 바탕으로 대동단계선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연해주에 이제 보면 여기 신한초를 기반으로 해서 이동희, 최장현 이 사람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연해주 한인사회를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인간미에 감화한 한인들이 페치카, 예, 체라고 이제 그 병명을 붙여줬고 연해주의 동포들의 신뢰를 받았다. 그래서 4월 참전 때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최저임 관련된 어,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 15년 개정 교과서 해당 교과서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 부분. 자, 이 효과적인 이제 독립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당시 대한강복계 정부는 수입했고 이상설 대통령 추대했다. 예. 최재형 이것도 뭐 해당 교과서네요. 보니까 예. 그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한인국민회와 대조선 국민군단 자주 그 교과서에서 언급된 단체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응원 마지막 의병장이죠. 마지막. 자, 그래서 이제 그 군대 해산 후 의병이 가담한 항해도 곡사를 근거해서 한반도 중부에 일본인 군검과 유격전이 벌였다는 거. 독립의군부, 네, 의병장 관련된 내용 있고 대한강국회 아까 이제 공화정치를 주장 박상진 주장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또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운동을 이제 보겠습니다. 3.1운동. 3.1운동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인구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의외로 이 부분이. 예. 그래가지고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3.1운동에 이제 큰 영향을 줬던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민족 자결주의잖아요. 민족 자결주의. 예.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는 미국 대통령 윌슨이 1차 세계대전 때 14개조 평화 원칙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죠. 그래서 각 민족이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래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민족 자결주의가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 민족 자결주의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기는 우리 같은 이제 그 패전국 그 승전국 식민지 그 일본이 승전국이었잖아요. 그게 적용 안 되고 패전국 식민지에 적용됐던 거예요. 독일, 오스트리아 그런 나라. 근데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특히 오스트리아 뭐 식민지도 없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프리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식민지보다는 그 당시 이제 러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나라 오스만 투르크 등등 이렇게 예전에 그 제국이 황제가 지배했던 국가에서 공화국이나 새로운 신생국이 많이 등장했죠. 그때 이제 그때 적용됐던 원칙이 민족 자유주의야. 그래서 그때 이제 각 그 다민족 국가들이 해체되면서 민족 자유를 내세워서 그 당시 신흥 그 강대 등장했던 독립군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목적이었어요. 원래 목적이. 예. 그다음에 그 민족 자율주의를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은 그 윌슨이 아니에요. 레닌이에요, 레닌. 예. 그 레닌은 잘 알려지지 않는데 그냥 민족 자율주의 이용해 갖고 정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다. 그래갖고 그 주변에 있는 연방공화국들, 소비에트 공화국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이 극동 지역의 아시아에 있는 그 사회주의들, 자기 힘이 약하니까 민족주의자 결합시켜서 민족자유주의를 주장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민족자유주의가 후에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줬죠. 자, 그러면 독립선언을 준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국인들도 국제사회 운동에 발맞춰서 적극적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단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리 강화에서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알리려고 했고 연예계 민족 지도자들은 파리 대표단을 파견했다는 거. 자, 여기 이제 신한청년단 관련된 김규식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19년 신한청년단을 대표로 파리 강화회에 참여하고 떠났다. 대한민국 일정부가 수립되자 외무총장이 임명되어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선언서를 제출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 당시 유학 간 이제 한국인 학생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래서 먼저 그 만주에서는 조성왕 등이 이제 독립선언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있는데, 대한독립선언서, 모호독립선언서를 1919년 2월에 발표됐다는 소리가, 근데 뭐 갑자기 반주에서, 있는데, 이거 아마 그 당시에 무호독립선언서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잠깐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앞에서 이제 그 얘기했던 이제 선언서 중에 그 여기 대동단계선언 외에도 3.1운동 이전에 했던 선언서가 있었어요. 예.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무호독립 선언서야.
이게 만주에서 이제 했거든요. 이건 상해에서 한 거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대동단결 선언이고, 요게 이제 만주에서 했던 게 무호동류 선언인데, 중강단을 중심으로 이제 딱 그래갖고 이제 요 만주 길림에서 외교 독립론이 아니라 전쟁 후 독립을 쟁취하겠다. 그래서 이제 만주의 군수 독립단체 단합시켜 그 만주의 항일 중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이 대한독립선언이군요. 그래서 중국 전역이나 연해주 일대, 미주 지역에도 영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950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940번 9번을 읽으면 되겠네요. 자, 만주 길림에서 중강단의 주도하에서 3.1운동 이전에 민족 지도자 39명이 이르고 무호독립선언 또는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그때 이 조성왕이 작성했는데, 조성왕은 이제 무호독립선언서도 이제 초안을 만들었고, 여기 이제 대동단계선언에도 초안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요. 두 개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은 한일합방의 무혼을 이제 선포하면서 무역 대항을 선언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 그래서 민족의 대표성을 확보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독립선언서는 만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대한독립 대표인 39인, 박은식, 신채호, 김규식을 대표해서 중국 전역의 이동희, 이범윤 같은 걸 대표하여 소련 연해주 일대의 박용만, 안창, 이승만 등을 대표하여 미주 지역에 퍼가하는 범민족적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만주에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전 그 독립운동 단체를 포괄하는 대표적인 선언이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무호독립선언은 대종교가 중심이 된 것이었으나 당시 한민족이 전체 대일 항쟁 선언이었으며 한민족의 전체 의지를 표현함으로써 만지 독립투쟁 단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주에서 조성화의 독립선언은 무호독립선언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거, 몇 년생이 이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예. 1919년 2월 8일에는 그 일본의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그 당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어요. 이거 28 독립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28 독립선언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28 독립선언서가 실질적으로 3.1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독립선언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선 청년 독립단이라는 그런 비밀결사 조직에서 했죠. 그래서 도쿄의 한국인 유학생들, 최웅팔, 이강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초안을 마련했던 사람이 이강수죠. 자, 이강수도 이제 예전에 독립운동 했다가 나중에 변절했잖아요. 그 여자친구가 잡혔다는 소식 듣고 달려갔다가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상해에 있었죠. 이강수가 그 여자친구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뭐냐면 배를 타고 이제 인천에 딱 도착하는데 경찰이 벌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하루 만에 멀쩡한 몸으로 나온 거야.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보니까 타협했구나. 그래서 이강수가 그때 그 후로부터는 완전히 이제 변절자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뭐냐면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이죠. 자, 하여튼 이 3.1 독립선언서보다 더 강경하게 일제 침략을 고발하고 독립을 위해서 최후의 1인까지 투쟁하자. 그래서 이팔 독립선언서가 이제 운동이 국내에 알려지니까 3.1운동의 도화선의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요 이팔 독립선언서를 주창했던 조선청년 독립단, 이 명칭도 외워두시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팔 독립선언서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들은 좀 약간 좀 이상주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장한 게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우리의 이제 주장을 하면 독립을 주장하면 일본 애들이나 서양 애들이 그걸 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독립시킬 줄 것이다. 라는 어느 말도 안 되는 그 망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독립하고 나서 저희 일본 국회의사단에 그걸 좀 전달하기 위해서 갔다가 곧바로 일본 경찰이나 소방대원들이 이제 물탱크 동원해갖고 이제 막았던 거죠. 자, 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그 당시 일본 정부 각국 대사 공사를 비롯해서 일본 기조권, 중위원, 기조권 상원이고 중위원 하원이죠. 그래서 보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잡혀도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천재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하도 중요하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7차 천재교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근현대사 교과서. 자, 비밀결사 단체인 조선청년 독립단을 조직한 뒤 민족대의 소집 청원서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한국의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유학생 총회를 열고 이를 발표했다. 자, 이것이 국내 민족 지도자, 그다음에 학생 측에 알려진 독립시위 항쟁을 구체화시켜 국내 3.1운동을 야기시킨 직접적 도화선이 있고요. 여기까지 한국사고, 요 밑에 걸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그 천재교육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중에 천재교육이 좀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금성도 괜찮다고 하지만 인고생이 보기엔 천재교육이 괜찮은 것 같아. 인고생 공부하기는. 네.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28 독립선언은 일본의 유학 중이었던 동경의 조선청년 독립당이 주동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윌슨의 민족자유주의 제창에 자극받아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한국 유학생 대회를 열고 6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채용파리 이 대표로 나가 이강수가 작성한 선언서와 결의문을 단독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일본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다가 일본 경찰의 제지를 실패했다. 그래서 조선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해서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새 각국, 새 만국 앞에 독립됨을 선언하라. 시작된 28 독립선언은 곧장 국내 민족 지도자 학생들에게 알려져 3.1운동이 있긴 하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28 독립선언서 내용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예전에 어떤 그 문제가 나왔냐면 그 각각의 독립선언서에 이제 뭐랄까요? 그 앞부분은 이제 관련돼서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그때 사지선다는 그 예전 문제 중에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호독립선언은 이제 첫째로 이제 2천만 형제 자매요 시작하면 무호독립선언이고 선서고요. 그다음에 28 독립선은 영원한 혈전을 선포하게 돼. 이 말이고 3등, 5등은 자, 뭐 이런 게 나오면 3.1 운동이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국내에서는 1919년 1월 고종이 갑자기 죽었어요. 네. 고종이 상당히 건강했거든요. 나이가 좀 있어도 했는데 그래서 일제가 고종을 독살했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고종이 이제 그 밤에서 일어났다는 물을 맡기니까 그 시녀들에게 식혜를 가지고 가겠는데 식혜를 마시고 곧바로 죽었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독살됐다 네, 이렇게 있고 윤치호일기에도 그 부분이 나와요. 예, 윤치호는 친일파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영어로 그 일기 썼어. 근데 그때 이제 고종이 독살되고 나서 고종의 시체에 대해서 이제 쭉 어, 기술한 부분이거든요. 고종이 그 뭐냐 시체에 온갖 그 구멍이 있죠. 이 콧구멍부터 해갖고 귀에 막 뭐 이렇게 피가 나왔다. 이게 다 독살 흔적이다. 그렇게 있는데 하여튼 뭐 설이에요. 야,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위 지금 알 수는 없죠. 진위 여부는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사회운동에 또 기폭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죠. 예. 그래서 소문이 퍼지면서 반일 감정이 높아졌고요. 이에 이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와 학생 대표자들이 비밀리 독립선언과 만세시를 계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천도교, 기독교, 불교 같은 종교 지도자인데 이 유림 지도자들이 없어. 그래서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왜 3.1운동 준비에 유림이 포섭되지 않은가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민족 대표들은 유임 측과 교섭했지만 문구나 왕정 복구, 신앙문을 하는 세력가의 제휴 등 여러 문제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김창숙 등 유림은 선언서 인쇄가 끝난 뒤 도착하여 서명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3.1운동 과정에서 유림도 활발히 참여했으며 1919년 유림이 파리 강화이에 독립천서를 보낸 파리 장서 사건을 익히기도 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유림들이 비중이 그렇게 적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배경을 좀 더 살펴볼게요. 여기 천재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을 거치면서 민족자유주의
대도 약소민족에 희망을 주었고, 자, 이런 가운데 그 1918년 중국 상하이의 민족운동가들은 신한청년단을 만들어서 김규식을 파리 강화이의 대표로 파견했다. 일본에서는 1919년 2월 8일 한국인 유학생들이 도쿄에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의 독립 선서를 개최했고요. 자,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반감이 높은 가운데 국외 민족운동세의 움직임을 접한 천도교와 기독교 신자들은 고종의 장례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박탈당했었죠. 정치 집회나 결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 곳에 옹집할 수 있는 어떤 그걸 할 수가 없어. 이 집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고종의 장례는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던 거고, 60만 세 운동도 똑같아요. 60만 세 운동도 순종의 장례식 때 일어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결집되다 보니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쉽게 이제 뭐냐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되었던 거죠.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교계 일부 인사와 학생들도 가담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진행 과정이 있는데 요건 나중에 좀 읽어보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다른 교과서에서. 자, 요거는 천재교과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레닌이 식민지 해방 운동의 지원선언과 미국 대통령의 일설의 민족 자유주의 비롯한 약소민주의 심함을 불러일으켰다는 거. 레닌도 그 민족 자유주의를 주장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요거 2단으로 민족 자유주의를 주장했죠. 자, 여기 신한청년단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중국 상하이의 신한청년단은 한일 독립을 천호하게서 파리 강화에 김규식 파괴했다는 내용 있고, 28 독립선언서 내용 있고요. 자, 요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28 독립선언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19년 2월 8일 일본에 유학 중이었던 한인 학생들 단체인 도쿄 조선 청년 독립단, 그 명칭도 좀 외워두세요. 이 명칭도. 자, 채팔용, 윤찬성, 김도영, 이강수 등을 중심이 되었으며 윌슨의 민족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아 2월 8일 그 당시 도쿄의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한국인 유학생 대회였고,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나가다가 경찰 제주 실패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김규식의 양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 강화의 대표에 참여했고, 대한민국 임시 부주석 자화합작을 추진했고, 남북협상에 참여했죠. 요 사람 이름 정도 기억을 해두시는 필요는 있어요. 이 사람은. 예. 자합작 운동이나 남북협상에 크게 이제 기여했던 인물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남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주변에 이게 1차 세계대전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세계사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민족자결주의, 신민지 해방운동.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신민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요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1920년,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1920년대 그날 사회주의 확산됐어요. 요거는.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상하이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의 희망을 품고 신앙청년단을 구성했다. 예. 그래서 신원천년단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독립선언서를 이제 전한 한편 파리 강화에서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 의지를 알렸고, 국내의 여러 지역과 연락해서 독립운동을 준비했다는 거. 신한청년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918년 8월 중국 상하이에 창립된 한인 청년 독립운동단체로서 대한의 독립, 사회 개방, 세계 대동주의의 시전을 강요를 삼아서 활동했다. 1922년 해산된 이후 대부분 인사들은 임시정부의 주요 인사 활동했고요. 그 앞에서 이제 김규식도 신한청년 일원으로서 파리 강화했다가 신한청년단이 이제 그 3.1 임시정부에 통합되죠. 그러면서 간판을 달고 이제 임시정부의 파리위원회에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김규식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상하이 건너 신한청년 창립에 참가했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한국 대표를 참석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당시 한국인들은 일세 민족 자유를 접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 스스로 민족의 독립을 선언할 때가 맞다고 생각했고 미국 등의 열강대 적극적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1운동 전개는 이제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독살설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국인들 분노가 커졌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천도교, 기독교 등의 종교계 지도자와 학생들이 각각 만세식을 준비했다는 거. 일본 도쿄에서는 앞에서 조선청년 독립단이 28 독립선언을 이제 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문구가 있죠. 일본에 대한 영원한 혈전을 담지하는. 예. 그래서 일본에 대한 영원한 혈전이 나오면 28 독립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예. 우리 민족에 대한 영원한 혈전 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제 침략적 행위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의 병합이 민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제 폭력에 의해 이루어진 걸 규탄하고 있다. 또한 식민지 정치의 야만성을 폭력하면서 그 일제와 서구 열강대 동양의 평화, 사회 평화에 대한 한국의 독립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57번입니다. 예, 마지막 인증 57번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제가 목소리가 좀 많이 가가지고 사회운동 부분은 다음 시간 내일 부분에 내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되어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뵙겠습니다.